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함께 해주십시오. 유튜브 댓글에 강진영님 몰라서 못 오고 있었어요. 이제 매일 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몬트쿠키님 치킨 때문에 2,000명 들어온 건가? 에이. 구에밀리님 백운계 앵커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기분 좋은데요. 그렇다고 이분한테 치킨 쿠폰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공사구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제 개인 돈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2달 조금 지났는데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7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37, 잘못하고 있다가 57, 무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7.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6.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0%로 떨어진 것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죠. 여론조사 전문가 오늘 배종찬 소장 나오셨으니까 네. 지지율이 30% 내려간 것 오늘 또 뭐 나온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는 4일부터 8일까지 조사였다면 예. 그 이후에 더 최신 조사 결과가 궁금해지거든요. 예. 9일부터 12일까지니까 바로 어제까지 실시되고 예. 발표된 조사입니다.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5%. 32까지 내려갔어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5%. 30%포인트 차이 나는 거네요. 예. 그럼 부정이 지금 2배나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자로 치면 3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거죠. 32.5%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지지율 30%의 법칙이 있다. 이보다 더 내려가면 사실상 국정 마비가 된다. 그래서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동력을 살려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대 30%, 부정이 거의 70%에 가깝다. 또 반대로 긍정은 30%밖에 안 된다. 이러면 30%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죠. 노엘레 노이만 교수의 침묵에 나선 이론. 30% 대통령 지지층들은 오히려 목소리를 못 냅니다. 그러면 70%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2008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다들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나오고 미국 소국이 안 돼. 그 광우병 사태 때는 바로 광우병 사태가 이기 직전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어요. 이명박 정권이. 예. 그런데도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 뭐 낮아지는 거 중요한 거야? 낮아지는 게 심각한 거야? 라는 인식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천하람 위원장, 네. 지지율 별로 의미 없다, 신경 안 쓴다라고 한 대통령 발언에 더 실망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실망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32.5%까지 빠졌다라는 얘기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의 어마어마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소개해 주셨던 아까 그 뉴스핌 의뢰로 RN서치에서 했던 거 보면 TK에서도 지금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서는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초반에 지지율이 빠질 때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총선 걱정을 했습니다. 예. 아 이게 총선에 이게 괜찮겠나. 근데 이 정도 지지율이 빠지면은 총선이 아니고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로 보냐면은
대통령 지지율 2%는 전 돈으로 따지면 한 6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에 쓰는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다는 말은 그만큼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쏟아붓고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1기 내각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애를 먹고 사실 아직 구성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2기 내각에 어느 유능한 사람이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정책 효과도 더 안 나오는, 이게 나라 걱정이 오히려 지금 앞서는 상황이지, 저는 뭐 국민의힘의 총선 그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 작게나마 반등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반대의 계기가 마련이 되냐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대가 무너지면요, 다른 것보다 공직자들이 안 움직입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자초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 물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평가하지만 발표를 했는데 공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공직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초한 바가 매우 크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2달이 넘었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뭘 하겠다는지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뭘 하겠는지. 이명박 정부는 그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에는 또 실용 정부 뭐 이런 네이밍 붙여가면서 했었고, 국민의 정부, 문민 정부 다 뭔가 있거든요. 친분 정권 아닙니까? 친분 정부. 친분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정부. 친분 정부라고 하면 딱 맞아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런데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태도가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인사 실패가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면 사과 한마디는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야당과 그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은 거 고생했다라고 옹호하는 교육부 장관을, 이런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지지율 무슨 의미가 있냐,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가죠?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의 척도는 여론조사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럼 얼마나 더 떨어져야지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육촌 동생도 뭐 정치적 동지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정치 이제 1년 되신 분이 무슨 정치적 동지가 그렇게 많아서 육촌 동생이 또 정치적 동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초하고 있고 또 거드는 김건희 여사가 계시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어 스태핑 당분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잘했다, 당분간 숨고르기 하면서 어떻게 내용을 바꾸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숨고르기 하면서 정제된 표현을 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일제히 사설 쓰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10m 떨어져서 마스크 썼다고 하지만 바로 그냥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반등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실 본인이 좀 자초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 크죠. 뭐 인사 실패가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인사 실패 몇 가지를 가지고 지지를 번복하지는 않거든요.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리고 그 전에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검찰에 있었던 분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그 현재 갖고 있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좀 떨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컴플렉스를 좀 벗어나시라. 뭐 문제만 있으면 전 정권 비판하면서 거기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런 부분 좀 벗어나셔야지 된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보수든 진보든 현 정권에서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각 부처에 1급 인사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각 부처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를 구성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할 건 협조를 구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보시기에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시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위기면
위기를 위기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위기지? 난 모르겠는데 인사가 됐든 경제가 됐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됐든 아니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의혹이 됐든 논란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대통령도 이 공적 관리 하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왜냐하면 그냥 인간 윤석열보다는 대통령 윤석열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뭐 개인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친분 정부처럼 그런 거 다 떨쳐내고 철저하게 공적으로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으니까 그리고 통합도 강조했는데 요새는 통합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통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말한 것대로 실천하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저는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따라야 돼요. 말 그대로 대통령직에 대한 연기를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을 정도로 철저히 잘해야겠다. 5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이 인식과 스타일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 계시죠. 대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유튜브 댓글 가벼운 글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수정김 쓰시는 분. 요즘 새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대통령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둬서 국민한테 심사를 받고 1년씩 연장 계약을 해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쓰시는 분. 대통령실에서 시사 프로그램 좀 챙겨보라고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대통령 본인에 대해 더 엄격하고 비판적으로 본다면 지지율 올라갈 것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뭐 대통령께서 시사 프로그램. 1번지만 매일 듣더라도 일하셔야죠. 10%는 일하셔야죠. 지금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다만 네.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 자세 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것을 좀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실망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걸 고민하는 거죠.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본인의 국정 운영이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 백인이 거의 67%, 68% 구성된 미국에서 이른바 소수의 지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럴 때는 공화당과도 민주당 출신인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 공화당과도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겐 끊임없는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걸 과연 본성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을 잘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통령이 그 역할을 이건 대통령이야. 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 인간 윤석열이 아니야.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취임 초기에는 이제 청와대 옮기는 것 가지고 또 좀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관저 입주가 좀 다가온 것 같은데 관저까지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나온 거 보니까 관저 고치는 비용이 496억? 아 그렇게 많이 들었답니까? 뭐 예. 방금 어떤 분이 글 올렸는데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어마어마한데요. 예. 아니 전체 이전 비용이 496억 5억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윤한홍 의원이 그때 뭐 국방부니 다 이전하고 하는 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까지를 다 합하면 뭐 1조 추산된다. 야당에서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 1,000억 주면 내가 495억 쓰고 남겨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제가 똑바로 기억하고 있는데 관저에만 496억 들어가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말이 안 되죠. 이거는 496억 원의 예산 한도에서 마무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이사 비용을 그래서 관저에만 이게 들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이사 비용이죠 그러면? 그 관저 이사 비용 국방부 이사 비용, 대통령실 청사 이사 비용 등을 포함해서 전부 네 전부 합쳐서 그 당초에 496억 당초 한도 내에서 얘기했던 그랬겠죠. 딱 맞췄다. 네. 아, 그 안에 맞췄다. 네네. 관저만 좀- 496억. 새로 지어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요. 예. 아쉬운 부분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김건희 여사나 사실 준비가 덜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좀 있다가 대통령실을 옮겼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대통령실을 옮겨서 도어 스탬핑 하시고 하면서 본인의 이렇게 좀 약점들을 많이 드러내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옮겨간 유일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소통하겠다는 거였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쏟아내고 가끔 화내고 사태질도 하시면서 지금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국민의 뜻이 뭔지 기자들이 대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아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이 전혀 없이 그냥 기자들하고 질의응답만 하면 그게 소통인가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옮겨갔어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소통을 잘한다고 그 칭찬받았던 이유가 야당과의 소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말 정치 전문가인 아주 노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국정 운영하기가. 그러면 이제 초짜 대통령이 정치 입문 1년 정도 된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잘하려면 정말 야당 많이 만나고 설득해야 되는데 이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검찰총장 출신의 그 스타일을 못 버리고 법 없으면 시행령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이 일시에 2달 만에 일어날 수 있는지 이제 100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저는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저는 그래도 또 좋게 좀 봐주려면 네. 일단은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라는 결단 자체에 우리가 또 높게 사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이 조금 더 잘 채워지기를 저도 바라고 뭐 그런 부분 당연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실제 이제 야당 지도부와 뭐 우리 편하게 소주라도 한잔 하자라고 얘기하신 바 있고 실제 국회 첫 시정연설 가셨을 때도 야당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었습니까? 현재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지나고 제대로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때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야당과 소통도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는 참 좋고 시선하고 평가할 좋았죠. 만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컨텐츠가 말씀하신 문제. 것처럼 예, 그렇죠. 정말 좀 국민들한테 아 대통령이 저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답변 좀 더 진지한 태도 항상 시작할 때마다 글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좀 글쎄 뭐가 그 빅데이터 1번으로 꼽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빅데이터는 바로 바닥 민심이거든요.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을 할 때 그 소통의 내용을 꽉꽉 채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애청자분 중에서도 같은 성함을 조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민만 찾아야 돼요. 경미야, 경미야. 경은 경제로, 미는 미래로.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아들 부시 정권에 대한 이야기 비판 절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으로서 오롯이 평가를 받는 자리고 대통령이 절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 국정수행 질문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문재인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서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잖아요. 경미가 딸 이름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일단 지금, 바꿔보자 예. 하고 바꿨는데 가장 불행해지는 순간은 저는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구간이 명관이다 소리 나올 때. 그럼 너무 불행해지잖아요. 대통령실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여당이라도 잘하고 또 합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또 여당도 좀 사정이 복잡합니다. 이준석 네. 대표 징계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잠행 중입니까? 뭐 잠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당 대표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뭐 야인 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 뭐 연락도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천하람 위원장 가까우시니까 통화했을 것 같은데. 예, 저 주말에 통화 한번 했는데요. 예. 방송국에서 섭외 전화 대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거 말고는 특별하게 소통을 하거나 뭐 제가 뭐 회의를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고요. 아 섭외 전화 대리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제 지금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왜 내 부탁은 안 들어주고 다른 방송 부탁만 들어줬어요? 아유, 부탁하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나오라고 그래요. 일단 통닭 한 마리부터. 예. 예, 아니 나저 한 박스 드릴게. 와.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고 지금 저희 당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의 후속 여론이 정무적으로 봤을 땐 최악입니다. 징계가 적정하다 내지는 부당하다가 지금 아주 팽팽하게 갈려 있습니다. 5.5 대 뭐 4.5 정도. 뭐 약간 그 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사실 어떤 형태로든 정말로 명확한 근거를 대서 징계를 정당화하든 아니면 뭐 징계 수위를 적당히 조정하든 저희 당 지지층의 열의 8, 9 정도는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와야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저희 당으로서는 거의 최악의 결과가 나왔고 이게 단기간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도 솔직히 걱정입니다. 적어도 20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당대표를 처리하는 과정 그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층의 이탈로도 연결된다고 엄청나게 보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20대 입장에서는 진짜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성상납 문제와 별개로 어쨌든 공을 세운 청년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시킨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 아니 근데 이제 20대는 워낙 공정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나왔다면 바로 제일 먼저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예를 들면 조국 수호 했듯이 준석 수호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 충족이 안 된 상황이다 잠깐만요. 보니까. 조국 예. 수호하고 좀 다른 평면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감싸고 이러지 예, 않거든요. 예, 20대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화를 해본 감으로 네.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아,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상황을 좀 더 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징계가 6개월이기 때문에 꽤 깁니다. 예. 그리고 가처분 같은 것도 사실 급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6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론의 추이를 보기도 하고 주변의 조언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 스타일로는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한은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뒤에 그러면 일단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이제 어제 초선 의원들 뭐 방심하고 얘기한 틈에 이제 다 녹음이 됐는데 초선 의원들의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뭐 수사에서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 변수가 되겠죠. 아니, 수사에서 정말로 어떤 증거가 나오고 어떤 제대로 된 법리에 맞는 기소가 되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이 먼저 직을 내려놔야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증거나 근거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게 정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변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 결과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뭐 깐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던데 그럴까요? 그러진 예, 않겠죠. 그까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혐의가 확정이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인가요? 네, 알선수재입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리맘님, 백운갱커님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껏 구독도 안 하고 방송 듣고 있던 제 손가락을 뗐지 합니다. 구독한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100만 명 구독자 넘어가면 승용차 경품으로 내겁니다. 제대로 된 시사 1번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수 댓글 2분 뽑았습니다. 수정김님, 대통령도 수습기간 투자 이런 의견 주셨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통령 시사 프로그램 보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2분 축하드립니다. 치킨 쿠폰 또는 아이스쇼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소장,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군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